아이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회사에서 얘네들이 이거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네? 야 전기차? 그 예전에 사라진 거 아니니? 전기차를 또 만들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자동차에는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현가장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동차 승차감, 주행감 모든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바퀴와 차대를 연결해 주면서 노면의 진동을 줄여주고 또 직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직진할 땐 직진하고 또 코너를 돌 때 안정감 있게 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초창기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자동차 서스펜스 움직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요. 전기 자동차 구동장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기술력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자동차 회사, 영국의 로터스, 그리고 독일의 다임러, 일본의 토요타,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형님이죠. 아주 큰 자동차계의 대부들이죠. 걔네들이 봤을 땐 이 테슬라가 얼마나 귀엽게 보였겠습니까? 네?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회사에서 얘네들이 이거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네? 야 전기차? 그 예전에 사라진 거 아니니? 전기차를 또 만들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자기네도 좀 갖다 팔고 막 상용화된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고 혁혁한 놈들, 귀여운 놈들. 그래 뭐 형이 뭐 해줄까? 사탕 하나 줄까? 이런 거겠죠. 근데 테슬라가 거기서 이제 꼬장꼬장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 거죠. 우리가요 전기차 만들 건데요, 전기차 모터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된 것 같은데요 형님들, 이거 서스펜션이랑 자동차 움직임이 셰시 같은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님들. 아이고 귀여운 녀. 알았어 형님들이 그러면은 조금 알려줄게. 그럼 너희들은 뭐 줄래? 그 모터 한번 보자. 모터 조금 기술력, 뭐 전지와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류를 하면서 이런 기술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이런 큰 형님들이. 자, 그러면은 이제 상황극 그만하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서스펜션 종류에는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요, 일단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맥퍼슨 스트럿 방식, 두 번째가 더블 위시번 방식.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맥퍼슨 스트럿 방식은 맥퍼슨 아저씨가 처음 만든 쇠막대처럼 고정 방식이고요. 2번 더블 위시번은요, 두 개의 새 가슴뼈 모양 방식. 쉽게 말해서 맥퍼슨 스트럿 방식은 이 스트럿, 그러니까 쇠 지지 기둥을 하나의 축으로 차와 바퀴를 지지를 하고요, 또 그 아래 로우암도 지지를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지지가 되어 있고요. 더블 위시버는 두 개의 새 가슴뼈 모양의 합금으로 되어 있는 이 부품이 이 두 개가 바퀴와 차대를 연결해서 자동차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아주 쉽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건요, 더블 위시본 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이 테슬라 모델 S인 것 같은데요, 이 두 개의 가슴뼈가 이 바퀴를 지지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막 납땜질을 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또 다른 서스펜스 스프링과 쇼바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또 하기 때문에 이 완충 장치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퀴와 차대 그 지지를 해주면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허용해줘야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부품이 바로 로우암 끝에 바퀴와 연결되어 있는 볼 조인트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로우암에 연결되어 있는 볼 조인트가 파손되고, 해외에서는 어퍼암에 포함되어 있는 볼 조인트가 파손된 것으로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품이에요. 이거 부러지면은 바퀴가 한마디로 빠지는 거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안전과 아주 그냥 바로 직결되는 부품입니다. 절대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빠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게 빠졌다는 건 정말 대단히 큰 문제고요. 테슬라 측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굉장한 오점을 남긴 겁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테슬라에 제가 가지고 있던 좋은 생각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테슬라를 살려고 했던 저의 이만큼의 마음이 사실 절반 이상 없어졌어요. 자, 그럼 제가 그냥 추측해본 원인 한 4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두 번째는 하중에 의한 스트레스는 일반적이었는데 그 부품 자체가 너무 약했다. 그래서 파손되었다.
제가 봤을 땐 요 2번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3번 자동차가 막 운행 중에 일반적이지 않은 과도한 움직임에 의해서 이 부품이 심하게 충격을 받고 혹사되었다. 근데 3번은 조금 그래도 이게 좀 허용해 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유입니다. 4번이 혹시 정비 불량에 의한 파손이 아닐까. 또 5번은 위에 있는 4가지 중 복수의 원인에 의한 경우가 아닐까.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부품이 파손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일단 탑승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이런 게 일어나면 테슬라 측에서 정말로 머리 숙여서 정말 사죄하고요, 소비자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그런 행동과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마이어라는 어느 외국 기자 양반이 2016년 4월 더 비지라는 언론 매체에 기고한 글, 테슬라는 넥스트 애플이 아니다라는 그 글에서 테슬라의 품질 관리에 관한 짤막한 문장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어떤 전자제품 기기보다도 규모 면에서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의 품질이 훨씬 더 중요하며 대규모로 달성하기도 어렵다. 현대산업에서 자동차 조립 공정은 품질을 유지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품질 불량은 소비자의 하루를 망치는 것에서부터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중략하시고요. 애플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 디자인만으로 수많은 $500짜리 스마트폰을 팔 수 있다고 해서 테슬라나 다른 어떤 자동차 업체가 그걸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테슬라가 대대적인 열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은 증명됐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품질을 유지하면서 대중적인 규모로 복잡한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자, 오늘 테슬라에 대한 3번째 시간, 최근에 불거졌던 테슬라 바퀴 빠짐 현상과 그와 관련된 서스펜션에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었는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고 유용했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이 3종 세트를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가족의 행복과 평화, 그리고 언제나 삶 속에서 기쁨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 가온파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